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일단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는 바로 해운 지수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아니 사실 해운 운임은 계속 이렇게 쭉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올라왔다 싶으니까 갑자기 해운주가 올라가고 조선주가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운주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최근 컨테이너 운임은 올해 벌써 5배나 상승했고요. 코로나랑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랑 비교하면은 5배나 오른 수준이라고 해요. 물론 코로나가 막 잡힐 때, 그때 해운 대란 나타났을 때 그때랑 비교하면은 아직도 절반인 수준이라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하지만 코로나 전이랑 비교하면은 무려 5배나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부담되는 수준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화장품, 음식료 등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 수출 때문에 올랐던 기업들, 그 기업들이 조정 트리거가 이 해운 지수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올라가는 말, 아니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겠죠.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 신고가 되면서 달려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해운 운임 지수가 언제 꺾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참고로 해운 운임 지수는 맨날 뜨는 게 아니라 매주 금요일 오후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되어서 혹시나 이 운임 지수가 꺾이는 걸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때 조정받은 화장품과 음식료를 사야 되는 그러한 신호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해운 운임 지수가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막 주가가 반응할 때쯤 되면은 그때가 보통 고점 아니겠습니까? 구리 관련주도 그랬었죠.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식료가 조금 신화시기도 하고 농심은 21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그런데 제일제당 이 친구는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많이 못 올라서일까요?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지금 써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원래 미국 음식료주 대장하면 당연히 제일제당이겠죠. 비비고르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도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은 제일제당은 비비고를 통해 유럽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을 통해서 K푸드 판매를 서유럽에서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은 덩치가 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음식료주가 잘 나간다 잘 나간다라고 해도 연 5에서 10%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삼양식품은 막 날아가는데 이 친구는 조금 잠잠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성장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료 모멘텀도 좋고, 이 와중에 내년 퍼는 9.75로 높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률도 1.5%나 된다고 하니 CJ제일제당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신고가 기업은 하나만 보도록 하고 신저가 기업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저가 기업은 바로 군대 갈 때 들고 간다던 엔터주입니다. 최근 엔터 관련 여러 사건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훼손되며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JYP를 보면 매년 10%가 넘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 퍼는 15 정도로 적정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승 방향으로 돌리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 결국은 언젠가는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텐데, 당연히 실적 서프라이즈라는 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주는 게 아마 상승의 신호탄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난 다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겉터양 이후에 사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터주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JYP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서프라이즈를 낸다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반기 코스피 3100 가능성. 자,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대신증권에서 하반기 코스피 3100 가능성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바로 실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말 코스피 주당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며 충분히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인터넷과 2차전지, 이 친구들이 이제 반등 성공,
그리고 지금도 뜨거운 자동차가 여전히 계속 상승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3,10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떠났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돌아오면서 저 길이 또 구독자가 늘어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7월에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7월에 금리 인하가 없다면 3,100까지는 힘들 수 있다며 당장 다음 달입니다. 7월에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 향후 코스피 전망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꼭 한 번은 갑자기 한 번 한 일주일 만에 아니면 2주일 만에 막 쭉쭉쭉 올라가서 한 10% 넘게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그 다음에 2차전지 지금 완전 바닥을 파고 있는데 방금 전에 봤던 엔터주와 게임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친구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분명 반등을 하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 분들도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그런 주도주들 솔직히 이제 좀 몇몇 애들은 비싼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괜히 지금 샀다가 완전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많이 하락했던 그런 친구들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차전지다 보니 우리나라 산업에서 또 2차전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반등해 준다면 충분히 코스피 3,100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지금은 얘네를 봐야겠죠. JP모건이 K뷰티 수혜를 이유로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를 2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사업에서 인디 브랜드의 주문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일부 고객들의 브랜드들이 아마존 랭킹에 올라가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2분기에 12%에 가까운 사상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코스맥스 저 기릿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커터양 이후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이평선 만나고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 딱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K뷰티의 침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성장하면서 인디 브랜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K뷰티가 더 많은 주목도를 가지는 점 또한 가성비라는 트렌드까지 붙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등 이러한 기업을 관심있게 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전혀 신경을 안 썼더니 전혀 몰랐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가입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며 젤렌스키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EU 가입 신청을 했고 지금부터 가입 협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만 가입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입했던 크로아티아는 무려 8년이 걸렸고 튀르키예는 하다가 그냥 중단했고 몬테네그로는 13년째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크라가 EU에 가입하는 것을 아마도 2030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나저나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언제 전쟁이 끝나는지 그 나라 국민분들도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호로독 시와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호로독입니다. 호로독. 요 시에 스마트시티 4.0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포함해서 부지 1750만 평,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 20배에 달하는 전후 재건 프로젝트인데요. 삼부토건은 작년부터 오크라 재건과 관련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삼부토건의 주가는 한때 피레침을 만들긴 했으나 그런데 시장의 관심은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안 끝나니까 이러한 호재도 소용없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엔비디아가 무려 6.6%나 급락하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다른 기업들은 올라도 나스닥은 1%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난 3일간 연속해 무려 13%나 급락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계속 이런 식으로 더 올랐다면은 더 큰 폭락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예방접종 맞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다른 친구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순환이 도는 거는 분명히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가 몇 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의 둔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도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엔비디아 등 이런 애들이 빠진다고 그거 사는 것보다는
경기 성장 둔화에 대비하는 방어주, 고품질 대형주 요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올해 인력 감축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인력을 14% 이상 감축했지만 올해 20%까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인력 감축을 위해 공급망 및 생산 자동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폰 15 조립 과정에서 상당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인력 감축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2022년 노동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그때 생산 차질이 빚어지니 이거는 자동화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건 직후 애플의 수석 부사장은 향후 몇 년간 최종 조립 과정에 있는 노동자 수를 50%까지 줄일 것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갈수록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AI와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10년, 20년 정도 지나면은 진짜로 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가 가장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관련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 DMA를 잠정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만약 최종 위반 결정을 내리면 전 세계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위반한 상황은 도대체 뭘까요? 애플 앱스토어의 규정이 고객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애플이 외부 웹페이지로 이동할 때도 이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봐도 폐쇄적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애플의 입장은 당연히 아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는 이걸 보고 전 세계 매출의 10%면은 당연히 큰 소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애플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물풍선이 또 날아왔습니다. 풍선을 만들 돈은 어디서 났는지 계속 풍선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은 또 6월 25일 6.25죠. 그런데도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된 도발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방산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아마도 방산주가 움직이려면은 대북 확성기가 또 재개되고 거기에서 북한이 더 큰 액션을 보여줘야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함께 공부했던 그 의류 브랜드 쉬인 기억나시나요? 그 브랜드가 런던 증시 상장을 위해 조용히 영국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목표 IPO 시점은 하반기로 기업 가치는 약 88조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장이 추진된다면 런던 증시에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거라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영국 상장을 하는가? 사실 원래는 뉴욕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요즘 미국과 중국 맨날 투닥투닥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핸들을 돌려 영국으로 간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금값이 앞으로 막 쭉쭉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금 가격이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온스당 3,000달러까지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2,300이니까 앞으로 30%는 더 오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들이 매수량을 3%가량 늘렸던 올해 1분기 금이 갑자기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쭉 올라왔었죠. 그만큼 기관 투자들의 수요가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 중앙은행들 중 약 30%가 향후 12개월 동안 금 보유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원래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는 금이었습니다. 금. 보통은 금리가 오를 때 금값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질 때 금값이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니까 금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베팅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지만 디지털금은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돌파했었는데 벌써 8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비트코인 강세론은 잠잠한 가운데 약세론이 슬슬 등장하고 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6만 999달러인데 6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더 큰 규모의 매도세가 발생하며 5만 1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넘는 폭락이 기다릴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러한 코인의 흐름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펠의 전략가는 최근 암호화폐계 급락이 여름 증시의 조정을 시사하고 있다며 한때 예전에 뭐 그런 말도 있었죠. 비트코인이 탄광의 카나리아다.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면은 증시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먼저 떨어지면은 증시가 뒤따라 떨어진다. 이러한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망은 전망일 뿐 정답은 아니겠죠. 다음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지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 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실컷 다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력 문제가 진짜 중요한데요. 참고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을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가 봤더니 원전 10기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오늘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이쪽에 관련된 대책이 크게 뭐 몇십조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디다스의 재고 조정은 1분기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고 오더 업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SK증권의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27%, 47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 추정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29%, 169% 상회할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화승엔터는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시비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발행 시비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를 대충 1천억 규모로 가정했을 때 희석 효과는 약 15%, 이미 주가의 대부분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12,000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보노디스크 추가 시설 투자 결정.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제약사죠. 요즘 이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홀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공급 확대를 위해 미국에 40억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작년 미국에서 위고비와 오젬픽 공급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시설을 짓기로 결정한 건데요. 현재 미국에서 매주 평균 3.5만 명의 환자가 위고비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라이릴리도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왼쪽에 보다시피 여전히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주가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 과연 못 따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